11차 지금 이제 그 협상이 지금 9월 달부터 이제 지금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한미 동맹의 어떤 이 상당히 이제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이 동맹의 어떤 본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인식이 조금 얕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국방 수급 모방을 통해서 주한 미군의 숫자를 28,500명으로 지금 늘렸거든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네. 위원장님. 그럼 50억 달러 미국이 요구하는 걸 아니. 지불해서라도 한미동맹 유지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배경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것은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협상수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5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흘러나오는 얘기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10차 그 SAMI 그 협상을 할 때 작전 지원 항목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지 장비 수송비용 이런 거 해서 초기에 한 3조 원 정도를 처음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1조 한 200억 정도로 이렇게 다운이 되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항목 자체를 없앴어요. 항목 자체를 없앴었죠. 없앴어요. 그래서 예. 올해도 이제 이걸 협상할 때 아마 이 작전 지원 항목을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일단 그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또 한미 주둔 지휘협정에 보면은 일단 원칙적으로 한국적 임금비, 그다음에 이제 건설 군사 건설 비용 이런 거, 또 장비 수송 이런 거 이제 부담을 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지금은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세밀하게 이렇게 그 비용을 짜고 또 일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둔군 그 병력 수가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절반 이하, 절반 이하죠. 네, 절반 이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평택 그 기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잘 설득을 해서 최대한 어떤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국민 감정에 어떤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어떤 반미 감정으로 이것이 불거질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년에 제가 이제 장은삼 우리 대표님한 직접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제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국민 감정이 거세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야말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지금 반일 감정을 이번 정부가 지금 부추기듯이 또 반미 감정을 부추기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제발 좀 접으시고 정말 이 한미 동맹만은 좀 굳건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또 우리 정의당도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협상 과정을 갖고 또 기승전 문재인 정부 책임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하고 또 이 무례한 겁니다. 사실은 그 동맹 국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저는 동맹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이라면 미래에 대한 확신 서로 상호간에 그리고 가치에 대한 공유가 전제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동맹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저는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저는 야당 측에 또 우리 도리어 보수 언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가 무리하고 잘못됐다는 요구를 야당과 보수 언론이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미동맹을 깨서는 안 된다. 좌파 정부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라고 할 때 도리어 이 방위비 분담금의 정부의 협상력을 도리어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야당과
이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접근할 건가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목적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국민의 그 안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도 지불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외교하는 상대가 예측 가능한 상대라고 한다면은 뭐 거기에 맞게 전술을 짜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지금까지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뭐 들으면 경악할 만한 선언들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무슨 뭐 멕시코에 무슨 장벽 쌓는다 그러고 무슨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뭐 수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지금도 이제 방위 분담금에 대한 부분 나와가지고 하는 수치들이 계속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아까 윤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서 뭐 50억 달러가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듣는 국민들도 흐억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니 뭐 이런 감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는 데서 사당의 이견이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면은 아까 홍 의원님 말한 것처럼 뭐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주독 미군, 주일 미군, 주한 미군 이 세 군데가 이제 분담금 협상 때문에 항상 고생하는 곳들일 텐데 우리만 지금 총액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른 곳들은 합산제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언급된 것처럼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예전에 김종대 의원님 한번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용산에 이런 사실 주둔 지를 제공하는 비용이라는 거는 간접 비용이죠. 간접 비용인데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한 거의 연간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무상 제공하는 거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당신들 분담률이 한 40%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만은 무슨 소리냐 우리 오키나와 땅 다 주고 있는데 지금 그거 넣으면 80%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수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그것이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뭐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수치를 제시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제가 봤을 때 50억 달러까지는 아니지만은 작년에도 협상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 한국, 일본, 독일이 이제 그 미군이 주둔하는데 세 나라가 계산법이 다 달라요. 다르죠. 예, 다 다른데 이 세 나라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맞아요. 다 생각합니다. 네. 똑같이 그래요. 그 자, 기준이 예,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미군 기지로 그렇죠. 줍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료를 일본 정부가 대신 지급하겠죠. 이게 방해비 분담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액수가 가장 커요. 그래서 80%라고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가 그 한미 행정협정에서 또 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은 제공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어요.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비 분담금에 안 들어가요. 제일 큰 겁니다. 간접 비용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우리로서는 이 비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평택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고의 시설. 가장 현대화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 비용까지 다 줘서 우리가 그 올해부터 입주시키는 거거든요. 황제주둔이에요. 황제주둔이에요. 이렇게 주둔하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이 군대를 철수시켜서 미 본토에 주둔한다, 돈이 더 듭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군사력을 지켜주는 아주 효자 상품이자 정말 이런 황제주둔이 없다고요. 그 강남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사주니까 이제 관리비에 인테리어 비용에 뭐 안마 의자까지 사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요구 사항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지르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어요. 문제는 이 요구를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거의 예외 없이 전 동맹국을 상대로 가장 일관되게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르고 말고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고 동맹은 강화시키자. 말은 좋지만은 이제 그 재선 가도로 가는 트럼프한테서는 이게 자존심이 돼 버렸고 이게 전 세계 60개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건 동맹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건데 미국 국내에도 이제 미국의 미국민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한국과의 어떤 이 혈맹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이 한미 동맹은 한국이나 이 미국이 이 한미 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 그거는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같이 우리가 다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원칙 하에서 이러한 비용에 관한 문제는 정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이제 5년이거든요. 이 협상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작년에 하면서 1년으로 이 줄다 보니까 매년 지금 우리가 이 어떤 동맹의 이런 그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기간을 좀 대폭 좀 늘려서 우리 좀 안정적으로 이 한미 관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반을 만들면 네. 참 좋겠다 원래 그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원래 그게 상당 단계로